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통 공포라디오 채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 구독자분의 현재 장인어른 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구독자분의 장인어른이 결혼을 하시면서 루이지애나의 한 주택으로 이사를 가셨을 때 겪었던 일이라고 하며 본 영상에선 미신을 조장할 의도가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일단 현재 캘리포니아의 한인타운에 거주하고 있고요. 현재 제 와이프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겐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현재 장모님과 결혼을 하시면서 한 주택으로 이사를 가셨고 그곳에서 약 10년 동안 거주하시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처음 부동산에서 그 집을 소개받았을 때 장모님께서 이 집으로 하자고 소신이라고 할까요? 고집이라고 할까요? 결국 이에 못 이긴 장인어른이 그 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그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대략 3층 정도의 높이였는데 1층과 2층은 실거주 공간이었고 3층은 사실상 다락 정도의 용도로밖엔 보이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에 이사를 가면서 첫째, 지금의 제 와이프를 임신하신 장모님께서 어느 날 1층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다가 꿈을 꾸셨는데 장모님이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의 손을 잡고 마당에 있던 그네를 태워주면서 놀아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3층 다락의 창문이 열리면서 웬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살짝 위태위태하게, 그러니까 창문에 몸이 걸린 채로 떨어질랑 말랑한 모습으로 아빠 이러지 마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다급하게 애원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셨고 장모님이 화들짝 놀라서 아이를 내버려 두고 바로 3층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다락 창문 바로 앞엔 공기총을 든 웬 중년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남자가 공기총으로 여자를 쏴버리는 그런 꿈이었대요. 그래서 일단 남편 얼굴은 아니고 그 여자도 처음 보는 생소한 사람이었고 해서 이게 도대체 뭔 꿈인가 하고 굳이 장인어른에게 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셨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 와이프가 5살쯤이 됐을 때 마당에서 그네를 타고 싶다고 하도 졸라대서 장인어른이 그네를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그날 제 와이프가 탄 그네를 밀어주시다가 갑자기 3층 다락의 창문이 벌컥 열리면서 살짝 그 라디오 주파수가 흔들릴 때 나는 지직거리는 소리, 그 소리랑 섞인 웬 젊은 여자 목소리가 다락에서 들리길래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인데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다가 제 와이프한테 잠깐만 있으라고 한 다음 다락으로 올라가셨는데 당연하게도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그저 창문만 열려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던 장모님은 몇 년 전 꾸었던 꿈을 떠올렸고 그제서야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게 있나 보다라는 걸 알아채고는 그날 퇴근한 장인어른에게 그 꿈 이야기와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는데 장인어른은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저녁이나 차려오라고 핀잔만 주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 사건 이후로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처제가 태어나고 또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분명히 처제한테 밥을 먹이고 화장실을 가는 걸 확인한 장모님이 시간이 한참이 됐는데도 처제가 화장실에서 안 나오니까 확인해보러 들어갔더니 처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어딜 갔나 하고 집 전체를 들쑤시다가 다락방 쪽에서 처제가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의 음악이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서 들어가 봤더니 마치 처제와 누군가가 같이 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봤고 장모님이 처제에게 아가 누구랑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었어? 엄마가 걱정했잖아 라고 하니까 여기 앞에 예쁜 언니가 나랑 놀아주고 있었다고 하면서 언니 배에서 피가 흐르는데 너무 아파 보여서 호호 해줬더니 웃으면서 같이 놀아줬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기껏해야 3살 정도밖에 안 된 애가 배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웃긴데 장모님 눈엔 그 예쁜 언니라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처제는 계속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우리 엄마 예쁘죠? 라는 말을 허공에 대고 하고 있으니 속이 터지고 어이가 없었던 거죠. 장모님은 처제를 데리고 급하게 거실로 내려와서는 앞으로는 절대 다락방에 가면 안 된다고, 한 번만 더 가면 간식 안 줄 거라고 나름 화를 내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 다음날도 처제는 장모님이 한눈을 판 사이에 그새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누군가와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고 결국 장인어른에게 이 사실을 전부 털어놓으면서 이 집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애가 지금 3살인데 귀신 보면서 같이 놀고 있는데 이거 심각한 거라고 열변을 토하셨고 결국 장인어른은 다락방을 완전히 봉쇄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락방을 닫아놨더니 이제는 문제가 다른 곳에서 터져버리고 말았다고 해요. 바로 집 전체의 난방을 책임지는 지하의 보일러실이었는데
그곳을 창고로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와이프가 엄마, 지하실에 웬 아저씨가 나한테 오렌지맛 사탕을 줬어. 나한테 자기 딸 어릴 때랑 똑 닮았다면서 귀여워해 주셨어. 라는 말을 하자 완전히 눈이 뒤집혀버린 장모님은 지역을 넘어 타 지역에서 나름 용하다는 영매사를 모셔왔고, 영매사가 지하실과 다락방 앞에서 의식을 치르던 중에 갑자기 영매사의 조수의 고개가 축 하고 늘어지더니 뭐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여긴 우리 집이야. 너네가 여기서 살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나가. 라는 말을 신경질적으로 반복했고, 이에 놀란 영매사가 조수를 억지로 끌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얼른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한다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집에서 근 10년 가까이를 살았던 거냐고 혀를 내두르면서요. 그래서 장모님이 무슨 말씀이시냐고 추궁을 했고, 영매사가 말을 하는 게 머리에 스쳐가듯이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고 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아내가 외출한 사이에 의붓딸에게 몹쓸 짓을 하려다가 실패하자 공기총으로 의붓딸을 다락방에서 하직시켜버리고, 곧 아내가 돌아와서 그 장면을 보자 남자 역시 공기총으로 셀프 하직을 한 것 같다고, 그동안 여기 살면서 몇 번이나 그들의 모습을 봤을 텐데 전혀 낌새도 치지 못한 거냐고 말을 하더래요. 영매사가 돌아간 뒤 퇴근하고 오는 장인어른에게 장모님은 낮에 영매사가 왔다 간 걸 얘기하면서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계속 여기 있으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셨고, 그날 이후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다니시는데, 제 와이프가 말하기를 그날도 여지없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집을 보러 나간 날이었고, 처제와 인형놀이를 해주던 와이프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처제가 사라져서 혹시나 해서 지하실과 다락방으로 가봤는데, 지하실에선 안 보였던 처제가 분명 장인어른이 막아놓은 문이 열린 다락방에서 누군가와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처제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뛰쳐나와서 두 분이 들어오실 때까지 추위에 떨었다고 합니다. 와이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두 분은 결국 친정댁에 잠시 와이프와 처제를 맡겨두고 잠잘 때를 제외하곤 그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가, 그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자 그 집을 소개해줬던 부동산 업자에게 집에 뭐 있는 거 말도 안 해주고 이게 맞는 거냐고 하니까, 부동산 업자가 어이없게 웃으면서 그럼 당신들은 저 집 산 사람들한테 집에 귀신 있는 거 말해줬냐고 역으로 물어보더라는 거죠. 당연히 두 분은 말문이 턱하고 막혀버렸다고 하고요. 그 집에서 나온 이후 새로 이사간 집에선 별일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두 분 모두 그리고 처제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4년 전엔가 장인어른의 생신 때 같이 와인 한잔 하다가 장인어른이 말씀을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미티빌 호러라는 영화가 갑자기 확 생각이 났었는데, 검통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와, 저도 이 사연을 읽고 나서 바로 아미티빌이 생각이 났었는데, 역시 사람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 맞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땅덩이도 넓고 각 주마다의 크기가 한반도만한 나라인데 막상 거주하는 인구수는 우리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니까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전원주택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매스컴에 알려지지 않고 묻혀버린다는 게 참 무섭기도 하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통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과거에 겪었던 일이 때마침 쏟아지는 굵은 빗줄기에 갑자기 꿈꾸듯 생각이 나서 직접 투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무덤의 주인은 누구일까? 때는 2013년 7월, 내가 한참 군대에서 상병이 꺾였을 때의 일이야. 7월과 8월은 군인들에겐 겨울만큼이나 지독한 계절인데 쉬지 않고 쏟아지는 장마 때문에 쉴 틈 없이 배수로를 정비해야 하고, 특히나 판초오이 같이 찝찝한 걸 뒤집어 쓰고 초소 근무를 나가야 하니 결코 달가운 계절은 아니었지. 나는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당직 근무를 잠시 내려놓고 탄약고 초소의 근무를 자원했는데, 이 이야기의 발단은 탄약고 초소의 바로 코앞에 놓여있는 미처 이장되지 못한 주인 없는 무덤에서 비롯됐어.
내가 처음 탄약고 초소 근무에 투입됐던 날 사수였던 내 아버지 공무원에게 그 무덤에 대해 물어봤는데 짬도 안 되는 게 벌써 노가리 까려는 거냐며 질타가 들어올 줄 알았지만 그는 흔쾌히 말을 해주더라고. 원래 우리 부대 터 자체가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이었는데 미군 부대가 철수하고 그 부지에 현재 부대가 들어서면서 확장 공사에 들어갈 때쯤 주변에 있던 묘자리들은 전부 주인을 찾아서 이장이 완료됐는데 저 무덤은 끝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았대. 그렇다고 저걸 밀어버리고 강제 이장을 하기엔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무덤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무덤 주변에 물탱크와 탄약고를 지어놓고 그 위엔 젊고 건장한 남정네들이 짓밟고 서 있게끔 모양새를 잡아서 탄약고 초소를 지어놓은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 솔직히 자기는 귀신 같은 거 안 믿기 때문에 저 무덤에 뭐가 있고 그런 건 신경을 안 쓰는데 여지껏 자기가 군 생활을 해오면서 저 무덤에서 뭘 봤다는 사람들은 꾸준히 나왔었다는 얘기야. 안 그래도 군에 막 입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영안이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던 나로서는 썩 달갑지 않은 그런 이야기였어. 하지만 다행히도 내가 이등병이던 시절인 12년도의 여름엔 장마가 오지 않았고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가뭄이 심각했던 해라 아무것도 못 봤었는데 내가 상병일 때 군 생활이 종말점까지 다가가던 그 해의 여름엔 결국 보고야 말았어. 그때가 개인정비 시간에 재수없게 근무에 걸린 타임이었던 걸로 기억해. 그날도 비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던 날이었는데 심각해도 너무 심각해서 영내에 낮게 안개까지 깔렸었거든. 나는 원래 근무 중에 구름 과자를 먹는다거나 수다를 떤다거나 그런 걸 즐기지 않았어서 2시간 근무 중 1시간 정도는 침묵으로 일관 했어. 그런데 부사수가 갑자기 사수 자리로 오더니 아무 말 없이 조용하게 그 무덤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그 무덤으로 눈을 천천히 돌렸는데 무덤의 분봉 위에 유독 선명한 안개가 놓여져 있다? 그게 안개가 깔려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상을 띈 채로 놓여져 있다고 설명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 그때 나는 이미 영안이란 게 거의 사라져가던 무렵이라 그 형상이 온전하게는 보이지 않았어. 부사수는 저 안개가 꼭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했고 나 역시도 그러게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네 하면서 신기해했지. 나는 부사수한테 개인정비 시간에 근무 나온 것도 뭐 같을 텐데 뒤로 가서 구름과자 하나 먹고 벽에 기대서 좀 쉬고 있으라고 한 다음 그 무덤가를 계속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문득 영내에 안개가 더욱 짙게 깔리더니 이제는 코앞에 보이던 막사도 안 보이기 시작하길래 부사수한테 지통실에 신호 넣고 기상 상황이랑 관측 불가 보고하라고 말을 한 다음 다시 사수석으로 오는데 그 무덤가에 놓여져 있던 안개의 형상이 분명 앉아있는 모습이었던 게 꼿꼿하게 일어선 상태로 바뀌어 있고 그 얼굴이 향하는 방향으로 내 시선 또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는데 그 형상은 마치 우수에 젖은 그런 느낌으로 부대 철책 바깥에 있던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는 한동안 그 상태로 부동자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무덤 위에 앉더니 그대로 눕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대로 무덤 안으로 고요하고도 차분하게 도로 들어가더라고. 이게 참 묘한 게 왠지 저 무덤의 주인과 초소 뒤편의 감나무가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보통 군대 귀신 하면 조금 난폭한 한 그 자체에 절어서 앞뒤 분간을 못하는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조용하게 자연의 청취를 감상하다가 마치 감나무에 무언가가 얽혀있는 느낌을 주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그게 끝이니까 되게 심심하고 재미없다고 느끼기도 했어. 그냥 비가 완전히 장대비처럼 쏟아지길래 나가서 우산 쓰고 낭만 빨면서 구름과자 먹던 중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그때의 기억이 찾아와서 이렇게 내 채널에 직접 투고를 해봤다랄까? 이야기는 재미있으셨나요? 공포라디오 채널인데 공포감이라곤 1도 없는 그런 이야기라 다소 심심하다고 느끼셨을 텐데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곰통 공포라디오 채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구독자분께서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할 때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공장에 혼자 남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이 이야기는 제가 막 군대를 제대한 후 아버지의 소개로 들어간 한 프레스 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겪은 일로 약 30년 전 일이네요. 당시 외환 위기로 인해 주변에 있던 공장들이 전부 폐업을 한 상황이었던 터라 해가 지면 그 어둠 속에 제가 일했던 회사만 을씨년스럽게 남겨지곤 했는데요. 그날은 제가 분량을 너무 많이 찍어낸 탓에 사장님이 혼자 남아서 다 정리하고 가라고 한 날이었어요. 제가 잘못을 너무 크게 벌려놓은 탓에 불만을 가질 여력도 없었기에 알겠다고 한 뒤 조금 멀리 떨어진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엔 싸한 정막만이 감돌더라고요. 해가 완전히 떨어진 망해버린 공장 단지의 틈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정말 들어가기 싫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리에 나앉아야 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7시, 8시를 넘겨서 밤 10시가 다 돼가던 중 저는 귀마개를 벗고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돌리고 있던 유압 프레스로부터 대각선 방향의 벽 귀퉁이에 있던 다른 프레스 기계가 갑자기 쿵 하면서 작동을 하길래 뭐지? 하고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계가 켜져 있더군요. 에이씨, 임 반장님 기계도 안 끄고 퇴근하셨네 하면서 기계를 끄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제 등 뒤로 작업파 특유의 타박타박 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고개를 뒤로 돌려봤더니 아무도 없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고 뻔했지만 그 작업파의 타박타박 하는 소리의 템포가 점점 빨라지더니 마치 저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 것 마냥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저는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된 상태에 당연히 온 몸이 바짝 굳어서 움직여지질 않았다가 제발 움직여라 하고 있는 그때 제 귀로 처음 보는 얼굴이네? 새로 왔나? 얄쌍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그 순간 도약을 해서 공장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경질적으로 공장 내부를 스캔했는데 역시 아무도 없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려 구름 과자를 꺼내 먹는데 갑자기 머리를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기계를 사용하는 임 반장님이라는 제 아버지 뻘 정도 되는 아저씨가 해주셨던 이야기요. 그때로부터 약 5년 전쯤이었던가 6개월 방위를 끝낸 한 청년이 입사를 해서 그 프레스 기계를 맡았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오른손의 손가락 전부를 잃었고 치료를 받던 도중 시리에 빠져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던 잠못 안타까운 이야기였어요. 그 이후로 누군가 혼자 남아서 야근을 할 때면 그 기계 근처에서 작업파 소리가 들린다거나 갑자기 기계가 혼자 켜져서 작동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고 당시에 사장님께선 이게 다 주인 없는 기계라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임 반장님에게 그 기계를 맡겼더니 이후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건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멀리 떨어진 슈퍼마켓에서 소주 한 병과 종이컵을 사들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종이컵에 소주 한 컵을 가득 부어놓은 뒤 이거 한 잔 받으시고 저 일할 동안만 조용히 계셔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11시 30분쯤에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할 때까지 작업파 소리라던가 갑자기 기계가 작동한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 성의를 받으셨나 보다. 저는 공장 불을 끄기 전 그 기계 앞으로 가서 소주를 부어놓은 컵을 확인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종종 혼자 야근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날 보인 성의 때문인 건지 그 기계 앞에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생을 마감했음에도 미련이 남아 공장을 배회하던 그 친구. 제가 알기론 그 공장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아직도 그 기계 앞에 서서 허무하게 끝나버린 자신의 생을 한탄하고 있을까요? 저도 한 10년 전쯤인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나서 프레스 공장에 취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할 땐 여러가지 안전장비 센서들이 전부 구비가 돼 있었던 터라 스스로 조심만 하면 사고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진보된 환경이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80년대에서 90년대에 산업화가 진행 중이던 우리나라의 프레스 공장들은 안전장비라던가 그런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공장에 혼자 남으면 무서우셨나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 여자 지금 나만 보이는 거 아니지? 세상엔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채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구독자분이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실제 겪은 실화입니다. 과연 어떤 악몽을 겪으셨을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흉가는 위험해. 저는 현재 돌이 갓 지난 한 아이의 아빠이자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과거 제 와이프와 연애하던 시절 너무 뻔한 크리스마스가 지겨웠기에 와이프와 저는 이색적인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입을 맞췄죠. 장소는 충청도 쪽에 있던 철거 예정인 한 폐 아파트였어요. 저와 와이프 그리고 카페 커플 회원 이렇게 두 쌍이 함께 갔어요. 이른 저녁 시간 미리 만나서 밥을 먹고 출발한 저희는 해가 다 떨어지고 나서야 그 아파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 경비원들이 상주를 안 하는 건지 초소 같은 것도 없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발길을 옮겼습니다. 아파트는 총 2개 동이 있었는데 2개 다 5층을 넘기지 않는 말 그대로 옛날 아파트, 적어도 70년대 정도에 지어진 것 같았어요. 밖에서만 봐도 흉가 특유의 음산한 기운이 풀풀 풍기고 있고 저희는 엄청난 기대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역대 최고다. 저와 와이프는 왼쪽에 있는 동을, 다른 커플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동에 들어갔고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서로 무전처럼 주고받을 수 있게 휴대전화까지 연결했죠. 아파트의 입구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와이프가 무언가에 놀란 듯 제 뒤로 숨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방금 복도 입구 쪽에 웬 여자가 서서 자기를 노려봤대요. 분명 같은 방향, 같은 위치에 있었던 저에겐 보이지 않았으니 자기가 너무 겁먹어서 그런 거라고 안심을 시켜준 뒤 서로 찰싹 달라붙어서 복도를 한 칸 내딛고 있는데 힌지가 닳고 닳아서 오래된 특유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1개, 2개, 3개? 아니 거의 복도에 보이는 모든 집들의 문이 그런 소리를 내는 것처럼 들려서 다 지나온 복도를 돌아봤더니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그날은 바람이 세게 부는 날도 아니었거든요. 잔잔한 그냥 겨울 초입에 불만한 그런 바람인데 아무리 오래된 문이라고 해도 기본이 철문이잖아요. 그 바람으로는 절대 철문을 움직일 수가 없을 텐데 열렸다가 닫힐랑 말랑 이걸 집집마다 한 템포씩 느리게 반복이 되는 모습에 둘 다 시퍼렇게 질려서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둘 다 미친 거죠. 바로 나가도 모자랄 판에 허겁지겁 간다는 게 그 아파트의 2층으로 가버렸으니까요. 와이프는 우리가 지금 뭘 본 거냐고 완전히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고 저도 무섭고 황당한데 일단 와이프를 먼저 진정시켜야 했기 때문에 바람 불어서 그런 걸 거라고 스스로도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뭐지? 2층 복도의 딱 중간 지점에 있는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간혹 이런 폐아파트에 몰래 들어와서 사는 분들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건 무슨 일반 가정집 전등이 켜져 있는 것 마냥 화나길래 경비원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나 보다 해서 와이프를 데리고 그냥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불 켜진 집의 문이 갑자기 아까 전 1층에서 들었던 그 기분 나쁜 소리, 그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리면서 그 안에서 뭔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아닌 게 확실했고 네 발로 기어서 나오는 흑발도 저런 흑발이 있긴 하구나 싶을 정도로 시커먼 장발을 하고 있는 하얀 원피스 차림의 여자가 고개를 획 하고 들어서는 척봐도 없는 눈동자 부분의 근육이 기괴하게 움직이다가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 척 멈추더니 그 조그마한 입이 가늘게 그리고 길게 벌어지면서 기분 나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는 완전히 정신이 나갈 것 같은 목소리로 말하길 저 여자 지금 나만 보이는 거 아니지? 나도 보이는 것 같은데? 저도 거의 비슷한 심정으로 대답을 했죠. 차림새를 보아하니 남자라고 믿기는 힘들 것 같은 그 여자는 연신 입이 찢어져라 소리 없이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몸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저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움직였죠. 몸이 얼어붙어서 안 움직인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차라리 기절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저는 필사적으로 굳어버린 다리를 움직이려 애를 썼지만 애석하게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를 향해 거의 다 좁혀진 거리 내에서 그 여자가 두 팔을 뻗치려는 순간 옆동에 가 있어야 할 그 커플분들이 오셔서는 한 사람씩 저와 와이프를 붙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뛴 건지 어느새 저희는 그 아파트 동으로부터 나와 있었고, 저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냐고 커플분들한테 물어봤죠. 그분들은 그냥 별거 없이 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있었는데, 제 전화와 남자분의 전화가 연결된 스피커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분명 저와 와이프 둘이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다른 제3자의 목소리가 간간히 끼어들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오빠, 여기 너무 오싹하다.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 안 그래? 그러게, 생각보다 더 으시시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나도 무서워! 이런 식의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빠르게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에 저와 와이프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아까 전부터 계속 들려왔던 그 가느다란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데시벨이 커져가는 순간 2층에서 무언가를 보고 얼어붙어 있는 저희 둘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두 분도 저희가 본 거 봤냐고 물어봤는데, 그 여자는 못 봤고 그 집집마다 복도에 달려있는 창문에 사람 머리가 전부 빼꼼하고 나와서 저와 와이프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만 보셨다고. 와이프는 그날 이후로 계속 그 아파트에서 겪은 일을 악몽으로 꾸기 시작했어요. 결국 나름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서 큰 대가를 지불하고 구슬해서 멈출 수 있었죠. 제목이 크리스마스의 악몽이잖아요. 악몽이란 결국 이색적인 크리스마스를 보내자고 폐 아파트에 가서 귀신이 붙어서 왔고, 그걸 떼내려고 거액의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악몽이라고 생각해서 붙여봤습니다. 분명 이야기 자체는 무서웠는데 마지막 부분이 살짝 개그 힌트가 있는 것 같아서 깨는 경향이 있네요. 원래는 이 마지막 부분을 빼려고 했는데 그냥 분량 부분이 아쉬울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악몽은 악몽이 맞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폐쇄된 지하병동이라는 제목으로 한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구독자분께서 20년 전 정신병원에서 근무하실 때 직접 겪은 이야기이며, 본 영상에선 미신을 조장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20년 전 막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하기 전에 잠깐 일했었던 한 정신병원에서 겪은 일이야. 그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삼촌의 권유로 3개월 단타로 일하기로 합의하고 들어갔고, 그냥 별거 없이 환자분들 식사 챙겨드리고 약 시간에 약 챙겨드리면 끝이라는 초간단 업무래. 그 말에 혹한 나는 덥석 믿기를 물어버렸고, 그건 내 인생 최악의 실수이자 최악의 경험이 되고 말았어. 보호부의 부장이라는 사람과 간단하게 면접을 본 나는 5층의 여자 정신병동을 맡게 됐는데, 일단 이 이야기는 여자 정신병동과는 일체 상관이 없으니까 별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처음 3일 동안은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고, 하루 쉬고 5일차부터 나 혼자 근무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 그날 나는 밤근무였고 환자분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산책장 겸 구름과자 방에서 구름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자기를 주임보호사라고 소개하는 웬 보호사 하나가 말을 걸어오더라고. 피차 같은 근무 라인이니 나중에 가서 듣는 것보단 지금 알아두는 게 좋다면서 어떤 말을 꺼내는데, 원래 이 병원은 종합병원이었는데 지하 1층과 2층에만 정신병동을 운영했었대. 그런데 모종의 사건으로 지하의 정신병동들을 폐쇄하고 병원 자체를 정신병원으로 개조한 뒤 운영하기 시작한 게 10년이 조금 넘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폐쇄된 지하의 2개 병동을 매일 밤 근무자들이 2인 1조로 해서 순찰을 도는데, 몇 년 전엔가 외박을 나갔다가 장기간 귀환을 안 한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그 안 쓰는 지하 병동 1층의 병실에서 거지꼴이 돼서 발견이 됐다는 거야. 가타부타 어쨌든 그 이후로 매일 밤 근무 때마다 순찰을 들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은 나랑 자기가 순찰조라고 넌지시 말을 꺼내더라고. 그렇게 새벽 3시쯤 주임보호사가 잠깐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먼저 가서 열고 기다리라며 열쇠를 던져주고 급하게 올라가는데, 이거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그새 주임은 배탈이 심하게 나서
오늘은 나 혼자 순찰을 하라는 거야. 어차피 나는 귀신 같은 거 그때까지 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았어서 어차피 손전등도 있겠다. 후딱 돌고 와서 구름과자나 먹어야지 하고 지하로 내려갔어. 근데 분명 그때가 꽃샘 추위니 뭐니 해도 겨울만큼 추운 날씨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애초에 내가 몸에 열이 많은 타입이다 보니 반팔 금우복을 입기까지 했던 날인데 지하로 내려갈수록 점점 그 추워지는 강도가 한 번에 5도씩 내려가는 그런 느낌인 거야. 아무리 지하라고 해도 정도가 있지. 이거 뭐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훅훅 들어오는데 그냥 기분 탓이려니 하고 지하 1층 병동에 들어간 나는 손전등 2개를 하나는 머리 위로 하나는 전방으로 켜놓고 닫혀있는 병실 문을 열면서 누구 계시냐고 하면서 돌아다녔어. 그러기를 한참 솔직히 자물쇠로 잠겨있는데 어느 누가 들어올 수가 있겠나 별거 없네 하고 뒤를 돌아 나가려는 순간 대략 화장실 정도의 위치로부터 보호사님 거기 계세요? 하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런데 여자 목소리가 들릴 리가 없는 날이었던 게 문제인 거야. 왜냐하면 그날은 내가 맡고 있는 여자병동에선 외출이나 외박자도 없었고 귀원을 안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전에 입원했었던 사람이 잘못 들어왔나 싶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화장실에 도착한 나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2번이나 물어봤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 그래서 뭐지? 하고 화장실 칸을 전부 열어봤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고 그 사이에 다른 데로 가셨나 해서 다시 한 바퀴 뺑 돌아봤거든. 당연하게도 개미새끼 한 마리 찾아볼 수가 없었지. 남들 다 본다는 군대에서조차 본 적 없는 귀신을 바깥에 나와서 보기는 싫었던 나는 그렇게 나가려는 그 순간 되게 차갑다? 그런 느낌보다는 꽝꽝 얼린 족발 같은 촉감의 무언가가 내 팔을 덥석하고 잡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온 전신이 시꺼멓게 그을려져서 피부가 녹아내리고 있는 무언가가 내 팔을 잡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 그 순간 온 세상이 일시정지라도 된 듯한 느낌과 함께 귀 한쪽에서 이명이 들리는데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는 거야. 근데 그게 말뿐이었겠어? 온 몸이 정지가 돼서 움직여지질 않는 거야. 그러다가 문득 귓구멍을 강타하는 빗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나는 그 손을 잽싸게 뿌리치고 미친놈처럼 계단을 뛰어올라서 병원 바깥으로 나왔지. 그런 내 눈에 보인 건 우산을 쓰고 혼자 낭만을 즐기며 구름과자를 먹고 있는 그 주임보호사가 보이길래 바로 멱살을 쥐어잡고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있다는 사람이 낭만 빨고 앉았냐고 소리를 질러댔는데 그놈이 비릿하게 웃으면서 너 귀신 봤지? 라고 말을 하는 거야. 난 거기서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병동으로 올라가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그대로 그 병원을 나와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날 삼촌한테 전화가 오길래 전날 있었던 일을 다 설명했더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니? 그러면서 화를 엄청나게 내는 거야. 삼촌의 말은 주임보호사가 대관절 어떻게 생겼냐고. 애초에 그 병원에 주임 직급을 단 보호사는 없대. 그리고 그 지하병동을 어떤 미친놈이 순찰을 가라고 시키냐고. 그런 건 절대 없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나랑 같이 구름과자를 먹은 그놈은 대체 누구이며 나한테 열쇠를 던져주면서 기다리라고 했던 그놈은 또한 누구이며 지하에서 뛰어올라와서 헥헥거리는 나한테 귀신 봤냐고 말한 그놈은 대체 누구였을까?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술자리에서 재미삼아 안주로 꺼내는 이야기인데 그날의 나한테는 재미도 감동도 없는 그저 살면서 겪은 가장 더럽고 끔찍한 일이었을 거야. 폐쇄된 지하병동 무서우셨나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큰딸, 너 건지게 하려고 오신 겁니까?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채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물귀신이 된 언니라는 제목으로 한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실화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제보할지 말지를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희 언니에 관한 이야기인데 언니는 20년 전에 혼자 배낭여행을 갔다가 어느 계곡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었어요. 당시 경찰 조사로는 계곡에 있다가 갑자기 들이친 급류에 휘말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고 저희 가족은 비통했지만 시신이 온전한 게 어디냐며 장례식을 치르고
언니를 떠나보내야 했죠.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뉴스에서 피서객들이 그 계곡에서 죽어나간다는 걸 보고 나서 부모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혹시 언니가 죽은 장소에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냐고요. 처음엔 부모님 두 분 다 엄청 화를 내셨지만 유독 여름철만 되면 그 계곡에서 익사사고가 일어난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니까 진짜 그런 건가 하고 부모님께선 수소문 끝에 신당에 가서 의뢰를 하게 돼요. 넋건지기 굿이라는 건데 물귀신은 일반적인 굿이나 위령제로는 물에서 건져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넋건지기 굿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데미지가 심한 굿이라 돈을 아무리 쥐어준다 한들 하려고 하는 무속인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여간을 전국을 돌아다닌 끝에 고양시에 있는 신당에 가시게 된 거예요. 신당의 주인, 그러니까 무속인 분은 제법 나이가 들어 보였는데 저희 부모님을 보시자마자 큰딸 넋건지기 하려고 오신 겁니까? 이 말을 하더래요. 정말 접수를 할 때부터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은 사연을 척 보자마자 맞춰버리니까 이 사람은 진짜다라고 생각한 부모님이 돈은 얼마라도 드릴 테니 부탁 좀 드린다고 우리 큰딸 극락왕생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대요. 저희 집안이 불자 집안인데 무속인분이 그걸 또 한 번에 알아보시고는 돈은 나중에 주셔도 되니까 큰따님이 안 좋게 된 곳에나 안내해달라며 그날 잡혀있던 모든 예약을 펑크를 내고 부모님의 차에 타셨다고 해요. 그 계곡에 도착한 무속인분이 손가락으로 한 곳을 짚으시면서 저기네, 저기서 그렇게 된 건데 무슨 급류에 휘말린 게 아니네요.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경찰 조사에서는 급류에 휘말렸다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부모님이 말을 했더니 급류에 휘말린 게 아니라 원래 저 자리에 있던 전임자한테 당한 거라고 고개를 저으셨대요. 원래 그 자리에 알박기를 하고 있던 물귀신이 자신의 대타로 저희 언니를 선택하고 끌어들여서 죽이고 그 자신은 저승으로 갔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주저앉아서 그때 혼자 여행 간다는 걸 말렸어야 했다고 꿈자리가 너무 어수선해서 말리려고 했는데 하면서 통곡을 하셨고 그걸 보는 무속인분이 큰딸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서 지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은이 처녀야 오늘 이 할미가 꼭 구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차 안에서 가져오신 말라비틀어진 메주를 밧줄로 단단하게 묶으시고는 그대로 가리키시던 지점에 던지셨대요. 그러자 바람 한 점 없이 흔들림 없던 그 물가의 한가운데로 물들이 모여서 소용돌이를 일으켰고 무속인분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지 이 할미가 지은이 마음 다 안다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메주를 묶은 밧줄을 온 힘을 쥐어짜가면서 당기시는데 그냥 메주잖아요. 수십, 수백 개도 아니고 꼴랑 한 갠데 수압을 고려하더라도 그냥 잡으면 숭하고 빠져나와야 정상인 게 무슨 수백 킬로짜리 무게추라도 되는 마냥 꼼짝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무속인분이 저희 부모님한테도 같이 당겨달라고 하셔서 세 사람이 젖먹던 힘까지 짜가면서 당기니까 그제서야 밧줄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대요. 거기서 무속인분이 더 땡겨! 라고 노성을 지르시고 그 순간 온 전신에 힘이 바짝 들어가면서 밧줄을 한 번 더 당겼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밧줄에 묶인 메주가 날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부모님한테 무속인분이 메주를 가져와서는 여러 군데를 가리키시면서 메주를 한번 훑어보시라고 해서 아버지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무언가를 보고는 그대로 기겁해서 주저앉으셨대요. 그 메주의 양옆과 밑바닥엔 언니가 살아생전 즐겨하던 네일아트가 그려진 손톱 10개가 빼곡하게 박혀있는 충격적인 모습이었다고 해요. 무속인분이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계곡 바닥을 손톱이 빠질 때까지 핥히고 붙잡으려고 했을꼬 라고 하시면서 말을 이으셨대요. 그 계곡엔 언니가 끌어당긴 영가가 3명이 더 있는데 그들을 끌어들인 언니가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그 영가들이 힘을 합해서 언니가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통에 이렇게 힘들었던 거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아이를 꺼내는데 성공을 했지만 자신이 아무리 굿을 하는데 힘을 쏟는다고 해도 의뢰인분들 말씀처럼 극락왕생을 바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아이가 극도의 억울함을 한으로 품고 원귀가 돼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인과율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행은 피할 수는 없지만 지옥에 가서 지은 죄를 씻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수십, 수백 년 뒤엔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수는 있을 거라고 하셨대요.
부모님은 그렇게라도 된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거라고 하시면서 굿을 부탁드렸고, 언니의 넋이 담긴 메주를 정성스럽게 천으로 감싸서 신당으로 가져가셔서 장장 3시간이 넘게 굿을 하신 뒤에야 아이는 무사히 저승으로 떠났으니 안심하시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오신 뒤에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그때까지 치우지 않았던 언니의 방을 정리하면서 언니의 유품들을 전부 보자기 여러 개에 싸시고는 소각장에 버리고 오셨고요. 저희 가족은 지금쯤이면 언니가 사람으로 환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단 슬픈 이야기가 아닐까요?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사연인데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